긴급 출동이 가장 많은 곳. 1차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환자를 접하고 그곳에 사람이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왼발 뜹니다. 호흡 보조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나왔다. 애기 나왔다. 애기 조심하세요. 중환자를 제가 마주쳤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병원에 인계를 해야지 저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소방서 119 구급대에서 근무 중인 소방사 김규형이라고 합니다. 18년 7월 임용돼서 지금 3년 4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어김없이 출동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119 구급대는 구급차 한 대당 운전원 1명과 전문 응급인력 2명이 탑승해 출동하는데요. 긴급 출동이 일상인 소방서에서도 가장 출동이 많습니다. 신경전은 예정으로 입구 9차로 수업받았습니다. 4대차 7차로 4시간 환자라고 합니다. 출동하는 동안 환자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전달받으면 신고자와 다시 한번 통화를 합니다. 3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뇌수술하셨다고요. 션트술하고 감마나이프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에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필요한 구급 장비를 챙깁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환자에게 서둘러 향하는데요. 아드님! 저랑 통화하셨던 아드님이 선생님이세요? 걱정돼 지금. 교통사고 환자는 경추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보호대로 목부터 고정합니다. 선생님, 여기 들고 놀 텐데 앉으실 수 있겠어요? 내려서? 저희가 부축을 해드릴게요. 사고 충격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예, 다 됐어요. 좀 바짝 오셔야 돼요. 높아요. 등 기대세요, 선생님. 이거 넘어질 수 있어요. 어머니 팔 안쪽. 선생님, 팔 이거 모아야 돼요. 괜찮아요?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데요. 선생님 정차 중인데 뒤에서 박으신 거죠? 저쪽 차가. 사고 경위와 환자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하게 파악. 차대차 교통사고고요. 백페인 호소하세요. 백페인이요? 그 션트 시술하셨고 감마나이프 시술하셨대요. 뇌 어디요? 쪽에. 네. 예. 그래가지고 MRI를 찍지 못하신대요. 언제 하셨어요? 올해 4월에 마지막 시술하셨고. 응급실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환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무래도 구급 출동이 가장 많고요. 아프다고 하시거나 혹은 뭐 교통사고, 산악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출동이 우선 가장 많습니다.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로 2년 이상 근무해야 지원 가능한데요. 간호사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EBS에서 남자 간호사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를 보고서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간호사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러던 중 어쩌면 소방관이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간호학과 당시에 3학년 재학 중이었었는데 지하철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었고 그쪽으로 다가서 보니까 남자분 한 분이 이제 철로로 쓰러져 계셨었고 저쪽에서는 이제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철로 밑으로 떨어진 40대 남성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철로로 뛰어내려 구조했답니다. 저분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로로 내려가서 그분을 끌고 플랫폼 밑에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플랫폼 밑에 숨어 있는 와중에 이제 어둡고 하니까 무서우셨나 봐요. 자꾸 발버둥 치니까 제가 위에서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열차가 멈춘 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다 같이 플랫폼 위로 이제 환자를 옮겨서 그 사람의 이제 진압력, 인지력 같은 거를 확인하고, 출혈이 좀 있었어요. 머리부터 이제 떨어지시면서 좀 이제 그 찢어진 상처가 좀 있어서 소독이랑 이제 드레싱을 좀 시행하고 이제 인계를 드렸었죠. 그 일로 시민 영웅상까지 받은 그는 간호사로 근무한 후 자연스럽게 119 구급대에 지원하게 됐답니다. 아, 그래요? 피가 이마에 2cm 정도 이제 찢어지셨다고요? 아,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선. 여기 말고 아픈 데 있어요? 무릎 괜찮아요? 괜찮아? 어이, 안... 병원에 가야 돼? 아, 병원 가셔야죠, 이거. 엄청 많이 찢어졌어요. 선생님 가야 돼. 어이, 많이 저 꼬매야 돼요. 약간의 시각장애가 있는 90대 어르신인데요. 넘어져 있는 걸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답니다. 응급처치 후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는 마음이 특히 많이 쓰인답니다. 안타까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가장 큰데, 그 안타까움을 이제 덮는 거는 크던 작던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지셨다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그걸로 덮어지는 것 같아요.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한 그가 유독 더 신경 쓰인다는 출동. 제일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급박한 출동은 이제 심정지 출동이 이제 가장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가족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뭐 길 가다 심정지가 났다 그러면은 이분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고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가장 그게 어려운 출동이죠.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한 여성이 대로변에서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번 누르면 얘기해줘요.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도 들어갈게. 자, 건들지 말고. VP. 자, 내가 누를게. 기도 관리 준비하고. 좀처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던 상황. 7, 8, 10, 하나, 12, 13. 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사력을 다한 구급대원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생명을 구했는데요. 맥박 뜁니다. 호흡 보조해 주시고. 이송한 심정지 환자 중 현장에서 회복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소생이 쉽지 않답니다. 벽에 전선 작업을 하고 계셨었대요. 근데 거리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셨고, 이건 심정지다 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이 됐었고, 정말 빨리 도착했어요. 1분 한 40초, 50초, 신고한 지 1분 4, 50초 만에 도착을 해서 그 심장 리듬을 이제 확인해 본 바, VPB라는 이제 심장이 막 떨리는 이런 수축이 안 되고 막 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기 충격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200줄 차지해가지고 샥 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나는. 이분은 무조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뭐 주사 처치하고 아이겔 꽂고 뭐 이렇게 심장 충격을 2분마다 계속 주면서 했는데 결국엔 안 됐어요. 굉장히 그거는 조금 충격이 컸었어요. 분명히 살 줄 알았는데 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출동이 다 위급한 건 아닙니다. 지병이 뭐 있으세요? 췌장. 췌장. 예. 췌장 왜 암이에요? 예. 병원. 예? 병원. 불이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그렇게 멀리까지 못 가요. 저희는 선생님 네, 나 가야 선생님, 잠시만요. 일단은 모셔다 드리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못 모셔다 드린다고요? 관할 지역이 아닌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며 막무가내니 참 난감할 노릇입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병원이요? 못 간다고요, 선생님. 거의 멀리까지.
무조건 자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며 버티는데요. 저희 선생님.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가까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갈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병원으로 갈게요, 그럼. 병원이요. 병원 멀어서 저희 못 간다고요, 선생님.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병원 가실 거예요? 택시 타. 결국 자신이 알아서 가겠다며 구급차에서 내린 남성. 그런데 바로 근처에서 주저앉습니다. 쭈글러 앉아 있어요, 길에. 이대로 그냥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선생님. 선생님. 네, 일어나세요. 선생님, 근데요. 알아. 저희가 이번에 가는데 다음에 이런 경우 절대 안 돼요. 예? 확실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저희 절대 안 데려다 드려요.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일단 이송을 결정한 겁니다. 타 지역으로의 이송은 관할 지역에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막무가내면 도리가 없습니다. 하루에 7, 8번 신고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출동을 해서 그분 집에 가보면 변비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희가 도착하면 괜찮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은 항상 변비셨어요. 항상 변비였는데 우선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어쨌든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변비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잦은 출동만큼이나 애로사항도 많답니다. 목이 물렸다고 구급차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 발톱 깨져가지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가시 박혔다고, 손가락에 가시 박혔다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들도 말씀하세요. 택시가 안 잡혀서 불렀다고. 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왔는데 그분들 입장도 이제 아프고 힘들고 예민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좀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약간 좀 짜증을 낼 때도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약간 상처도 받기는 하지만. 근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속도로 있게 가거나 뭐 그렇게 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승차감까지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고. 욕은 뭐 많이 먹고요. 이송할 때도 환자 누워있다 갑자기 발길질 할 수도 있고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실제로 많은 출동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폭행으로부터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해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해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폭언과 욕설도 난무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희 이송 못하니까요. 경찰 오면. 마음대로 이상 못한다잖아. 야, 뭔데? 뭔데? 아, 욕하지 마시고요. 왜 욕을 하세요? 급기야 2018년에는 취객의 폭행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숨도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화도 같이 나죠. 그 사람도 한 가정의 일원이었을 텐데 그렇게 눈을 감게 했나. 열받죠. 화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젓가락 깔 필요 없어. 이건 또 밥을 천히 먹네. 출동 아니에요? 예, 저희 출동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펌프차 출동입니다. 그 화재 진압대원.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 출동이 걸릴 수 있어 끼니를 제때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요. 식사를 끊이지 않고 했다는 거는 운이 좋은 거죠. 24시간 근무하면서 24건 정도 이제 출동을 했었고요. 누군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119 구급대.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또한 큰 현장이기도 합니다. 경비원 분이셨는데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뇌출혈이 발생을 한 거죠.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주사 처치를 이제 시행을 하고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해서 이송을 하였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안 좋다고 하는 경우가 후유증이 이제 남아서 이제 예후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주 만에 퇴원을 하셨고 2주 후에 똑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사무실로 와서 고맙다고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고 기분이 좋죠. 우선 그런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뿌듯하고 안도감 들고. 늦은 밤에도 소방서의 불빛은 꺼지는 법이 없죠. 주치자가 이제 좀 있는 편이시고요. 오늘도 금요일 저녁이라서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에 쓰러진 취객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요. 어떻게 발견? 지나가다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시다가 그냥 갑자기 팍 주저앉았어요. 쟤는 주저앉으셨어요? 네, 주저앉았어요. 경기를 하시는 걸 보셨어요? 살짝 누워서 제가 누웠을 때 약간 떠시더라고요. 떠시는 거예요? 예. 경기대다. 예. 얼마나요? 17분이죠. 한 3, 4분. 수혈이 떨었다고요? 네. 아버님 병원 한번 가보셔서 검사 받아보실래요? 안 해. 안 가세요? 내가 정확히 하지 마. 왔으니까 가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본인이 이렇게 안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끝내 환자가 이송을 거부해 구급대원들은 복귀, 경찰이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구급 환자는 늘 발생하는데요. 혈압이 너무 높아 신고한 환자.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병원 이송이 쉽지 않은데요. 가서 분명히 격리실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 만약에 갔는데 격리실 자리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응급실에요? 네. 격리실 자리 있을 거예요. 수도가 없던데. 전화 돌리는 병원마다 다 격리실이 없다고 하면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데 정말 급한데 20군데를 전화했는데 다 격리실이 없대요. 1시간 반 걸리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 환자 상태는 또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많이 난감하기도 하고 힘들죠. 다행히 음압격리실 병상이 남아있어 무사히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안녕, 나야. 오빠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오늘 힘든 일 많았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오빠 얼굴을 보면은 많이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데 옆에서 보기에 많이 안쓰럽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 자살 사건 등의 출동 나갈 때 보이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코로나 이송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감염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빠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일부 사람들이 오빠를 좀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빠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빠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태어날 수동이도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멋있고 자랑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나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요. 오빠 힘내요. 사랑해요.
예, 새롭네요. 곧 태어날 우리 애기도 이제 있으니까 와이프도 생각하고 해서 더 열심히 안전하게 일을 해야겠네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사람들. 구급차를 정말 중환자들이 급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 신고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신고를 하시면은 서로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